안녕하세요. 비트삼촌의 김석호 전문가입니다. 3,500개. 오늘부터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국내 상장사의 숫자예요.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을 완화하면서 국내 상장사 3,500개 이상이 자산의 최대 5%까지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제도가 열리는 순간과 기관이 움직이는 순간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 가격 이슈가 아니라 수급의 판 자체가 바뀌는 변화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변화가 이더리움 차트 구조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지금 어떤 자리를 주목해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현재 이더리움은 2,300달러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어요. 어제 업비트 기준 이더리움은 거래량 1위를 기록하며 하루 거래대금 1,524억 원을 돌파했고 24시간 상승률 5.8%를 기록했습니다. 이 위치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구간은 2,330달러대예요. 2,330달러는 지난 수개월간 이더리움의 반등을 번번이 막아온 하락 추세선과 직전 고점 저항이 정확히 겹쳐있던 자리예요. 단일 저항이 아닌 두 가지 저항 요소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에요. 하락 추세선이 무력화됐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직전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더리움은 이 구간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방으로 돌파했고 지금은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330달러를 다시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확인된다면 이 구간은 이후 추가 상승을 위한 견고한 발판이 될 거예요. 일봉 차트의 스토캐스틱 볼게요. 현재 단기, 중기, 장기 3개의 선이 모두 동시에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 선이 과매수 영역이 아닌 중간 구간에서 교차를 완료하고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과매수 영역에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중립 구간에서 출발해 함께 오르고 있다는 것은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주봉 차트 또한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봉과 주봉 2시간대 스토캐스틱이 동시에 상승 기울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지금의 움직임이 단기 이벤트 반응이 아닌 추세 단위의 상승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돼요. 단기 반등은 보통 단기 스토캐스틱만 반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기와 장기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상승을 단순 반등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워요. 상승 추세가 처음 형성될 때 나타나는 구조가 지금의 이더리움 일봉과 주봉에서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 구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일봉에서 22동평균선과 62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어요. 이후 5이동평균선을 포함한 단기선들이 중기선 위로 순서대로 올라오며 정배열을 향해 정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정배열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고 완전한 정배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추가 상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승 모멘텀의 지속을 예고하는 구조죠. 4시간 봉으로 내려오면 흐름이 더욱 선명해져요. 20, 60, 120, 242동 평균선 4개가 이미 완전한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1시간 봉 역시 동일한 구조예요. 정배열 구조 안에서 눌림이 나와도 각 이동 평균선이 아래에서 층층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한 단계 눌릴 때마다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4시간 봉 스토캐스틱 역시 단기선을 제외한 중기, 장기선이 상승 기울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기, 장기 방향성이 살아있다는 근거가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차트 전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단기 지표 하나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진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위치에서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2,270달러 부근이 핵심 대응 구간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두 가지 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요. 첫 번째, 직전 상승 구간의 피보나치 0.618 되돌림 지점. 피보나치 0.618은 이전 추세 강도를 유지하면서 눌림이 발생할 때 반등이 나오는 자리로 시장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인식하는 지지 구간이에요. 두 번째는 1시간 봉 62동 평균선이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며 이 구간과 합류하는 시점이에요. 피보나치 지지와 이동 평균선 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은 단독 지지선에 비해 반응 강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조정이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비중을 유리한 위치에서 확대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추격하는 것과 기술 지지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것은 리스크와 수익 구조 자체가 달라요.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시나리오에서 다음으로 바라볼 구간은 일봉 122동 평균선이에요. 현재 이더리움은 일봉 22동 평균선과 62동 평균선 위에 올라선 상태이며 그 위에서 122동 평균선이 다음 저항이자 단기 목표 구간으로 대기 중이에요. 이 12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동평균선 전체 구조가 정배열로 재편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기 목표 구간과 눌림 대응 구간이 모두 차트 위에서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은 대응 기준이 명확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볼게요. 한시간봉에서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어요. 동시에 스토캐스틱의 단기선이 하락 전환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죠. 직전 급등 이후 단기 과열이 쌓여 있는 상태이며 현 고점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단기 과열 해소는 중장기 상승 흐름 속에서 나오는 속도 조절이며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2270달러 부근 복수 지지 구간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난 4월 7일 미국과 이란 휴전 합의 직후 24시간 동안 이더리움 선물 시장에만 22억 달러 규모의 미결제 약정이 새로 쌓였고 크립토커런트가 집계한 테이커 매수 매도 비율은 1을 상회하며 매수세의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일본과 주봉 스토캐스틱의 동반 상승, 4시간봉 완전 정배열, 기관자금 유입이라는 세 가지 근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과열 해소는 흐름을 바꾸는 변수가 아닌 속도의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서울에서 열린 ETH 캐피탈 서밋과 법인 가상자산 투자 규제 완화는 이더리움으로의 기관자금 유입 환경이 구조적으로 갖춰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차트도 이 방향을 지지합니다. 이더리움은 하락 추세선과 직전 고점이 겹쳐있던 2330달러 이중 저항을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했어요. 일본과 주봉 스토캐스틱의 동반 상승 기울기, 4시간봉의 완전 정배열이 중장기 방향성을 함께 뒷받침하고 있어요. 단기 조정 시에는 피보나치 0.618과 1시간봉 62동 평균선이 겹치는 2270달러 부근이 핵심 대응 구간이며 추가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일봉 122동 평균선이 다음 목표 구간이에요. 단기 RSI 과매수와 스토캐스틱 단기 하락 시그널은 서두르지 말라는 신호이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차트가 알려주는 자리에서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기준이 명확한 구간에서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전략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차트 분석의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작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한 높은 위험을 수반하오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